야담 선녀를 찾아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속으로 풍덩 빠져볼까요? 칠흑 같은 어둠이 한양 북촌의 김대감 저택을 집어삼켰습니다. 담장 너머로 들려오는 것은 오직 부패한 권력의 숨소리뿐입니다. 그 견고한 정적을 단 한 번의 소리가 갈라놓습니다. 소년 이결이 던진 바둑돌 하나가 마당 한가운데 떨어지며 날카로운 파열음을 냅니다. 저택 안채에서는 백성들의 피눈물을 담보로 한 미략이 은밀히 오가고 있습니다. 쥐전 한 장에 목숨을 구걸하는 이들의 비명이 담장 밖을 맴돌지만 안채의 촛불은 흔들림 없이 탐욕을 비춥니다. 이결은 그 거대한 저택의 대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소년의 발치 아래로 흙먼지가 일고 저택의 육중한 문은 굳게 닫혀 있습니다. 안채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고 김대감은 서재에서 붓을 멈춘 채 문 밖의 기척에 귀를 기울입니다. 소년은 주먹을 쥐었다 긋니다. 바둑돌이 바닥에 닿은 그 지점부터 이 저택의 견고한 위선이 서서히 균열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소년은 고개를 들어 저택의 지붕을 응시합니다. 바람이 불자 저택의 처마 끝 풍경 소리가 불길하게 울려 퍼집니다. 소년의 그림자가 문틈 사이로 길게 늘어집니다. 이결이 대문 앞에 서서 저승사자 같은 목소리로 일갈합니다. 이곳에 잃어버린 목숨값을 받으러 온 자가 있으니 문을 열어라. 소년의 목소리는 담장을 넘어 서재 안쪽까지 파고듭니다. 김대감은 붓을 떨어뜨립니다. 잉크가 종이 위로 검게 번져나갑니다. 그는 등 뒤에 벽을 짚고 일어서려 하지만 다리가 떨려 주저앉습니다. 서재 안에 촛불이 일렁이며 김대감의 얼굴에 기괴한 그림자를 들이웁니다. 그는 10년 전 반역자로 몰려 사라진 이판서의 얼굴을 떠올립니다. 문 밖에서 들려오는 소년의 발소리는 마치 죽은 자가 돌아온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김대감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집사 박씨를 향해 손짓합니다. 저 아이를 당장 안으로 들여라. 박 집사는 멈칫하며 대문 쪽을 바라봅니다. 밖에서 기다리는 소년은 미동도 하지 않은 채 굳게 닫힌 문을 응시하고 있습니다. 문고리가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돌아갑니다. 저택의 육중한 대문이 서서히 열리며 어둠 속에 숨어있던 소년의 모습이 틈새로 드러납니다. 김대감은 서재의 구석으로 물러나며 등 뒤에 칼을 찾으려 허공을 더듬습니다. 소년이 한 걸음씩 마당 안으로 발을 들이자 저택의 공기가 차갑게 얼어붙습니다. 소년 이결이 마당의 흙을 밟습니다. 발소리가 고요한 저택의 복도를 타고 울려 퍼집니다. 김대감은 서재 문틈으로 소년을 훔쳐봅니다. 10년 전 멸문당한 이판서의 눈매와 소년의 눈매가 겹쳐 보입니다. 김대감의 손끝이 경련하듯 떨립니다. 그는 서둘러 박 집사에게 눈짓하며 소년을 사랑채 밀실로 안내하라 명합니다. 박 집사는 고개를 숙인 채 소년의 앞길을 안내합니다. 소년은 주저함 없이 복도를 가로지릅니다. 저택의 화려한 장식들 사이로 소년의 낡은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집니다. 밀실로 들어서는 순간 묵직한 문이 닫힙니다. 외부의 소음이 완전히 차단됩니다. 좁고 어두운 밀실 안, 촛불 하나가 소년의 얼굴을 비춥니다. 김대감은 문 밖에서 숨을 죽인 채 소년의 다음 행동을 기다립니다. 소년은 밀실 벽을 손으로 훑으며 천천히 방 안을 둘러봅니다. 공기는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처럼 서늘합니다. 소년은 고개를 살짝 돌려 문 밖의 그림자를 응시합니다. 이결은 밀실 중앙에 놓인 육중한 궤를 향해 다가갑니다. 궤 위에는 김대감의 독점적 상권을 증명하는 비밀 장부가
겹겹이 쌓여 있습니다. 소녀는 장부의 표지를 거칠게 젖힙니다. 종이 위로 빼곡히 적힌 불법 거래의 내역들이 촛불 아래 드러납니다. 이결은 장부를 훑어보다가 낮게 코웃음을 칩니다. 단순한 복수기의 분노가 아닌 차가운 계산이 담긴 비웃음입니다. 그는 장부의 모서리를 손가락으로 툭툭 치며 방안을 둘러봅니다. 이결의 눈은 장부 너머의 세상을 향해 있습니다. 그는 이 장부를 단순히 파멸의 증거로 쓰는 것이 아니라 권력가들의 탐욕을 역으로 이용해 판을 뒤흔들 도구로 삼으려 합니다. 소년의 손이 장부의 특정 페이지를 짚습니다. 그곳에는 김대감의 자금줄이 되는 국경지대 거래처의 명단이 적혀 있습니다. 이결은 장부를 품에 넣고 벽에 기대어 섭니다. 그는 마치 바둑판 위에서 상대의 수를 읽어내듯 김대감의 몰락을 예견하며 입가에 옅은 미소를 띱니다. 밀실의 공기가 소년의 계획으로 인해 무겁게 가라앉습니다. 그는 더 이상 쫓기는 아이가 아닙니다. 저택 전체를 자신의 손바닥 위에 올려놓은 설계자로서 이결은 다음 수를 준비합니다. 이결이 밀실 문을 박차고 나옵니다. 김대감은 뒷걸음질 치며 벽에 몸을 부딪힙니다. 소녀는 김대감의 눈을 똑바로 응시합니다. 이결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김대감의 동공을 꿰뚫습니다. 소년이 나직한 목소리로 입을 텁니다. 사람의 업보는 강물에 씻기지 않고 결국 주인을 찾아가는 법입니다. 김대감의 턱이 미세하게 떨립니다. 그는 분노로 얼굴을 붉히지만 소년의 눈에 담긴 서늘한 확신에 뒷덜미가 서늘해집니다. 김대감은 떨리는 손을 뻗어 소년의 멱살을 잡으려 합니다. 그러나 손끝은 허공을 가르고 맙니다. 김대감은 숨을 몰아쉬며 바닥에 주저앉습니다. 그는 자신의 권력이 소년의 한마디에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공포를 느낍니다. 김대감은 억지로 소리를 높여 박집사를 부릅니다. 이놈, 당장 저 아이를 끌어내 가두어라. 하지만 박집사는 주춤거리며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합니다. 방 안에 촛불이 일렁이며 두 사람의 그림자를 벽면에 길게 늘어뜨립니다. 소녀는 미동도 하지 않은 채 김대감의 파멸을 지켜봅니다. 김대감은 억지로 몸을 일으키며 삿대질을 합니다. 네 아비처럼 칼날 아래 잠들고 싶으냐? 소녀는 대감의 고함에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습니다. 이결은 품 안에서 낡은 종이 뭉치를 꺼내 바닥에 던집니다. 종이는 묵직한 소리를 내며 김대감의 발치에 떨어집니다. 그것은 국경지대에서 은밀히 오간 불법 거래의 내역이 담긴 증거물입니다. 김대감은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집어듭니다. 눈동자가 빠르게 글자 위를 훑습니다. 거래처의 인장과 날짜, 금액이 적힌 필적은 김대감의 것과 일치합니다. 방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차갑게 얼어붙습니다. 김대감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십니다. 그는 종이를 쥔 손을 덜덜 떨며 소년을 올려다봅니다. 방금 전까지의 기세등등하던 분노는 온데간데 없고 오직 파멸의 그림자만이 그를 덮칩니다. 이결은 차분하게 한 걸음 다가갑니다. 소년의 발소리가 방 안의 정적을 깹니다. 소년은 김대감의 눈앞에 손을 뻗어 증거물을 다시 낚아챕니다. 전세는 완전히 소년에게 기울었습니다. 밀실 문밖 틈새로 스며 나오는 대화 소리에 이씨 부인의 호흡이 멈춥니다. 그녀는 문에 귀를 바짝 대고 숨을 죽입니다. 안에서 들려오는 소년의 차가운 목소리와 김대감의 억눌린 신음이 섞여듭니다. 부인은 마른 침을 삼키며 뒷걸음질 치려 하지만 다리가 굳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방 안에 있는 자신의 어린 아들 얼굴이 스칩니다. 가문의 몰락이 눈앞에 닥쳤음을 직감한 부인의 손이 떨립니다.
그녀는 주먹을 꽉 쥐어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게 합니다. 고통이 정신을 깨웁니다. 부인은 결심한 듯 눈을 감았다 뜹니다. 그녀는 치맛자락을 움켜쥐고 밀실 쪽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갑니다. 가문의 안위보다 자식의 생명이 우선이라는 생각이 그녀의 모든 망설임을 지워버립니다. 부인은 품에서 작은 서찰을 꺼내 촛불에 비추어 봅니다. 그것은 가문의 비밀이 담긴 또 다른 기록입니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문고리를 잡습니다. 이제 가문을 향한 충성심은 사라졌습니다. 오직 아들을 살리기 위해 그녀는 김대감의 몰락을 방관하는 것을 넘어 직접 그 파멸의 길에 발을 들이기로 마음먹습니다. 부인의 눈빛이 서늘하게 가라앉습니다. 이결이 바둑돌을 장부 위에 탁 소리나게 올려놓습니다. 그 작은 소리가 방 안의 정적을 찢어 발깁니다. 김대감은 바닥에 주저앉습니다. 방금 전까지 쥐고 있던 지팡이가 힘없이 바닥을 구릅니다. 촛불이 일렁이며 소년의 그림자를 벽면 가득 길게 늘어뜨립니다. 벽을 뒤덮은 거대한 그림자는 마치 먹이를 노리는 괴수처럼 김대감을 집어삼킬 듯 일렁입니다. 김대감은 떨리는 손을 뻗어 소년의 멱살을 잡으려 합니다. 하지만 그의 손은 허공을 가를 뿐입니다. 소년은 한치의 미동도 없이 그를 내려다봅니다. 김대감의 눈동자가 공포로 흔들립니다. 그는 벽에 비친 자신의 초라한 그림자와 소년의 거대한 형상을 번갈아 봅니다. 권력의 무게중심이 완전히 소년에게로 옮겨갔음을 깨달은 순간입니다. 김대감은 입을 벌린 채 거친 숨을 몰아쉽니다. 소년의 그림자가 벽을 타고 내려와 김대감의 어깨를 짓누르는 듯합니다. 김대감은 바닥을 짚고 뒷걸음질 치려 하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소년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한 걸음 더 다가갑니다. 방 안의 모든 공기가 소년의 그림자 아래 갇혀버립니다. 김대감은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지 못하고 박집사를 향해 고함을 내지릅니다. 이놈, 당장 저 아이를 가두어라. 하지만 박집사는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그는 바닥에 시선을 고정한 채 주춤거리며 뒷걸음질 칩니다. 이결은 그 모습을 보며 차갑게 비웃습니다. 박집사, 대감의 부정한 장부가 네 품속에 있다는 것을 내가 모를 줄 알았느냐. 그 한마디에 방 안의 공기가 팽팽하게 당겨집니다. 김대감의 시선이 박집사의 가슴팍으로 날카롭게 꽂힙니다. 박집사는 사색이 되어 자신의 품을 움켜쥐고 몸을 떱니다. 김대감의 눈동자가 흔들립니다. 그는 평생을 함께한 신복의 떨리는 손끝을 보며 이제는 누구도 믿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내 놈이 내 뒤통수를 칠 궁리를 했단 말이냐. 박집사는 대답 대신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떨굽니다. 김대감은 바닥을 짚고 일어나려 하지만 다리에 힘이 풀려 다시 주저앉습니다. 이결은 그 광경을 지켜보며 여유롭게 바둑돌을 굴립니다. 저택 내부에 견고했던 충성심은 소년의 말 한마디에 산산조각이 납니다. 닫혀있던 밀실의 문이 거칠게 열립니다. 이시 부인이 마당으로 뛰어내려 소년의 발치에 엎드립니다. 그녀의 거친 숨소리가 적막한 마당을 채웁니다. 부인은 바닥에 이마를 대치며 흐느낍니다. 이 아이는 죄가 없으니 제발 내 아비의 업보를 묻지 마시오. 그녀의 손은 소년의 발끝을 향해 뻗어 있습니다. 이결은 무표정한 얼굴로 그녀를 내려다봅니다. 김대감은 며느리의 돌발 행동에 경악하며 얼굴이 붉게 달아오릅니다. 그는 며느리를 향해 손을 뻗지만 그녀는 미동도 하지 않고 소년의 앞을 막아섭니다. 마당의 공기는 차갑게 식어갑니다.
부인의 떨리는 어깨와 소년의 차가운 눈빛이 팽팽하게 맞물립니다. 김대감은 며느리의 배신의 치를 떨며 바닥을 내리칩니다. 네가 지금 누구를 위해 비는 것이냐? 부인은 대답 대신 소년의 발치에서 더욱 깊이 엎드립니다. 그녀의 간절함은 김대감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마지막 균열이 됩니다. 소년은 김대감을 향해 서늘한 미소를 짓습니다. 김대감은 며느리의 간청을 짓밟듯 바닥을 박차고 일어납니다. 그는 손에 쥐고 있던 지팡이를 높이 치켜듭니다. 묵직한 나무 막대기가 허공을 가르며 이결의 머리를 향해 내리꽂힙니다. 하지만 이결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소년은 깃털처럼 가볍게 옆으로 몸을 비줍니다. 지팡이는 허공을 때리고 바닥에 부딪히며 둔탁한 파열음을 냅니다. 김대감은 그 반동을 이기지 못하고 휘청거립니다. 그는 중심을 잃고 비틀거리며 다시 바닥으로 고꾸라집니다. 이결은 그 모습을 내려다보며 한 걸음 뒤로 물러납니다. 소년의 움직임에는 군더더기가 없습니다. 반면 김대감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바닥을 짚고 일어나는 것조차 버거워합니다. 늙은 권력의 거친 몰락과 소년의 서늘한 평온함이 극명하게 대비됩니다. 김대감은 지팡이를 쥔 손을 부들부들 떨며 소년을 노려보지만 그의 눈빛에는 이미 패배의 그림자가 짙게 깔려 있습니다. 이결은 바닥에 흩어진 흙먼지를 털어내며 차분하게 입을 엽니다. 대감의 힘은 이제 그 지팡이보다도 가볍군요. 김대감은 비틀거리며 서재 구석의 육중한 장식장으로 향합니다. 그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장식장 옆면의 은밀한 틈새를 더듬습니다. 찰칵 하는 날카로운 금소금과 함께 장식장의 문이 옆으로 밀려납니다. 그 안에는 겹겹이 쌓인 서류 뭉치가 가득합니다. 김대감은 다급하게 손을 뻗어 그것들을 움켜쥐려 하지만 무게를 이기지 못한 서류들이 바닥으로 쏟아집니다. 종이들이 마당의 흙바닥 위로 눈처럼 흩어집니다. 그 위에는 조정의 고위 관료들과 나눈 밀약과 국경지대의 불법 거래 기록이 선명하게 찍혀 있습니다. 촛불에 일렁이는 빛이 밀서들의 내용을 낱낱이 비춥니다. 김대감은 바닥에 엎드려 종이들을 다시 긁어 모으려 하지만 손끝은 헛되이 흙바닥만 긁을 뿐입니다. 이결은 그 모습을 차갑게 내려다보며 한 걸음 다가섭니다. 쏟아져 나온 밀서들은 이제 김대감의 목을 조이는 밧줄이 되어 그를 짓누릅니다. 저택의 공기는 서류가 흩어지는 소리와 김대감의 거친 숨소리로 가득 찹니다. 권력의 정점에 있던 자의 비밀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순간 김대감의 눈동자에서 마지막 희망이 사라집니다. 저택 담장 너머로 둔탁한 발소리가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의금부 나졸들이 마당을 에워싸며 횃불을 높이 듭니다. 쇠부치가 부딪히는 소리가 정적을 깨뜨리고 서재 앞마당은 순식간에 차가운 긴장감으로 가득 찹니다. 김대감은 흩어진 밀서들을 붙잡으려다 멈칫하며 고개를 듭니다. 그의 눈앞에 비친 것은 나졸들의 서슬퍼런 칼날입니다. 그때 곁에 서 있던 박 집사의 어깨가 크게 떨립니다. 그는 김대감의 손길을 뿌리치고 뒷걸음질 칩니다. 박 집사는 살기 위해 필사적으로 주변을 살피다 이결의 등 뒤로 몸을 숨깁니다. 그는 이결의 소매를 꽉 움켜쥐며 나졸들을 향해 고개를 숙입니다. 김대감은 믿었던 신복의 배신을 목격하고는 헛웃음을 흘립니다. 박 집사는 땀에 젖은 얼굴로 김대감을 가리키며 떨리는 목소리로 외칩니다. 모든 것은 대감의 명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소녀는 박 집사의 비굴한 몸짓을 보며 차갑게 미소 짓습니다. 김대감은 바닥에 주저앉은 채 자신의 손을 내려다봅니다. 나졸들의 무거운 발걸음이 서재 문턱까지 다가오고 저택의 운명은 무너져 내립니다. 김대감은 바닥을 기며 흩어진 종이들을 짓밟습니다. 그는 나졸들을 향해 핏대를 세우며 소리칩니다. 이것들은 모두 저 아이가 꾸민 함정이다. 내 인장을 도용하고 필적을 흉내낸 가짜 증거들이야. 김대감의 고함이 서재를 울리지만 나졸들은 미동도 하지 않습니다. 이결은 차분하게 품 안에서 낡은 서찰 한 통을 꺼냅니다. 그는 서찰의 봉인을 뜯어 김대감의 코앞에 들이밉니다. 대감, 이 인장의 틈새를 보시오. 10년 전 대감께서 직접 새긴 흠집이 그대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이결의 손가락이 인장의 미세한 결함을 짚어냅니다. 김대감은 그 인장을 확인하는 순간 얼굴이 흑빛으로 변하며 뒷걸음질 칩니다. 이결은 곧이어 비밀 서신들을 바닥에 펼쳐놓습니다. 붓끝의 머뭇거림과 강약까지 완벽하게 일치하는 글자들입니다. 김대감은 서신들을 낚아채려 하지만 이결은 가볍게 몸을 돌려 피합니다. 증거는 명백합니다. 김대감은 더 이상 변명할 말을 찾지 못한 채 벽에 등을 기댑니다. 그의 눈동자는 초점을 잃고 거친 숨소리만이 방안을 채웁니다. 김대감은 박 집사가 움켜쥔 장부를 보며 짐승 같은 포효를 내뱉습니다. 그는 바닥을 박차고 일어나 박 집사의 멱살을 잡으려 달려듭니다. 하지만 나졸들의 창끝이 즉시 그의 앞을 가로막습니다. 김대감은 허공을 움켜쥔 채 비틀거립니다. 그는 믿었던 신복의 배신에 분노하며 바닥에 침을 뱉습니다. 이 배은 망덕한 놈, 내 밑에서 단물을 빨아먹던 놈이 감히 나를 팔아넘겨? 박 집사는 고개를 숙인 채 이결의 등 뒤로 더 깊숙이 숨어듭니다. 이결은 차가운 눈빛으로 김대감을 내려다보며 천천히 다가갑니다. 그는 김대감의 귓가에 입을 바짝 대고 나직이 읊조립니다. 당신은 사람을 믿지 않았소. 오직 당신의 욕망만을 믿었지. 그래서 그 욕망이 당신을 배신한 것이오. 이결의 말 한마디에 김대감의 어깨가 무너져 내립니다. 그는 더 이상 저항하지 못하고 바닥에 털썩 주저앉습니다. 나졸들이 김대감의 팔을 거칠게 낚아채 끌어냅니다. 그의 발이 마룻바닥을 긁으며 질질 끌려나갑니다. 저택은 순식간에 정막에 휩싸이고 횃불만이 바람에 흔들리며 텅 빈 공간을 비춥니다. 소녀는 흩어진 장부들을 내려다보며 천천히 숨을 고릅니다. 다음 날 아침 저택의 공기는 밤새 내린 서리로 차갑게 가라앉아 있습니다. 이결은 탁자 위에 어지럽게 널린 장부들을 하나하나 넘깁니다. 그의 손가락이 멈춘 곳은 이씨 부인의 친정 가문과 관련된 부정한 거래 내역입니다. 이결은 촛불을 가져와 그 대목만을 정교하게 도려냅니다. 종이 조각이 불꽃에 닿자 순식간에 검은재로 변해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이결은 곁에 서 있던 이씨 부인을 돌아봅니다. 그는 부인의 손에 남은 재산을 돌려주며 나직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이것은 당신의 몫입니다. 과거의 업보와는 무관하니 이 아이만큼은 올바르게 키우시오. 부인은 떨리는 손으로 재산을 받아주며 바닥에 엎드려 흐느낍니다. 이결은 그녀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는 방 안의 촛불을 하나씩 끄며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남겨진 것은 부정한 권력의 흔적이 사라진 깨끗한 종이와 새로운 삶을 마주하게 된 부인의 굳은 다짐뿐입니다. 소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문 밖으로 향합니다. 그의 발걸음 소리가 복도 끝까지
고요하게 울려 퍼집니다. 이제 저택은 더 이상 탐욕의 소굴이 아닌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공간으로 변모합니다. 이결은 저택의 육중한 대문을 밀어 젖힙니다. 삐걱거리는 나무 문소리가 아침 정적을 가릅니다. 그는 문턱을 넘어 마당의 흙을 딛고 섭니다. 어제까지 탐욕의 소굴이었던 이곳은 이제 텅 빈 공간으로 남았습니다. 소녀는 잠시 멈춰 서서 저택의 기와지붕 위로 솟아오르는 아침 햇살을 응시합니다. 그의 발밑으로 길게 늘어진 그림자가 저택의 담장을 넘어 저 멀리까지 뻗어나갑니다. 이결은 다시 천천히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의 등 뒤로 저택의 문이 닫히며 세상과의 단절이 아닌 새로운 질서의 시작을 알립니다. 길을 지나던 백성들이 멈춰 서서 소년의 뒷모습을 바라봅니다. 소년의 어깨는 작지만 그가 짊어진 무게는 한 시대를 지탱하는 거인의 그것과 같습니다. 그는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오직 앞을 향해 걷는 그의 걸음걸이마다 굳건한 의지가 서려 있습니다. 저택의 담벼락을 스치는 바람소리가 소년의 행보를 따라 웅장하게 울려 퍼집니다. 그는 이제 한 소년이 아니라 썩어버린 시대를 밀어내고 새로운 뿌리를 내리는 거대한 기둥처럼 보입니다. 소년의 뒷모습은 아침 안개 속으로 서서히 멀어지며 깊은 잔상을 남깁니다. 성문 앞은 이미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이결이 다가서자 백성들은 일제히 소년의 이름을 부르며 환호합니다. 그들의 거친 손들이 허공을 향해 뻗어나오고 길가에 흩어져 있던 흙먼지가 사람들의 발걸음에 섞여 회오리 칩니다. 이결은 멈추지 않고 성문을 통과합니다. 도시의 소음이 등 뒤로 멀어지고 발밑의 흙길은 점차 거칠어집니다. 그는 가파른 산비탈을 따라 부모님의 묘소가 있는 언덕으로 향합니다. 묘소 앞에 다다르자 이결은 거친 숨을 고르며 무릎을 굽힙니다. 주변은 바람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고요합니다. 소녀는 묘비 앞에 놓인 흙을 손으로 쓸어내리고 그 위에 쌓인 낙엽을 털어냅니다. 그는 묘비를 향해 천천히 그리고 깊게 고개를 숙입니다. 이마가 차가운 흙바닥에 닿습니다. 지난 10년간 가슴속에 맺혔던 응어리가 그 동작 하나에 실려 땅속으로 스며듭니다. 그는 다시 몸을 일으켜 세우지 않고 한참을 그 자세로 머뭅니다. 어깨의 떨림이 멈추고 소년의 얼굴에는 비로소 평온한 표정이 스칩니다. 부모님의 원혼을 달래는 이 의식은 그에게 있어 가장 긴 복수의 마침표입니다. 김대감의 저택은 이제 굳게 닫혔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마당에는 굶주린 백성들이 줄을 서고 쌀가마니가 쌓이며 구휼소의 분주한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탐욕의 상징이었던 서재는 이제 아이들을 위한 글방으로 바뀌었습니다. 소년 이결이 놓았던 바둑돌 한 점은 거대한 파동이 되어 조선의 낡은 질서를 뒤흔들었습니다. 권력의 중심지였던 이곳에서 시작된 변화는 한양을 넘어 전국으로 번져나갑니다. 백성들은 더 이상 고개를 숙이지 않고 저마다의 손에 쥔 희망을 확인합니다. 낡은 관습의 껍질이 벗겨지고 새로운 아침의 햇살이 저택의 기와를 넘어온 나라를 비춥니다. 이결의 이름은 역사의 기록 속에 남지 않을지라도 그가 바꾼 세상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소년이 남긴 정의로운 한 수는 썩은 뿌리를 걷어내고 새로운 역사의 지평을 열었습니다. 저택의 담벼락 위로 맑은 바람이 불어오고 조선의 새로운 아침이 밝아옵니다.